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LG 디스플레이를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코드 번호 034220번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5월 31일 3시 33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오늘 2.5%의 상승 흐름으로 마감이 됐어요. LG 디스플레이는 지난해 3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되기 시작을 해서 4분기, 오는 1분기까지 흑자 기조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3분기, 4분기 흑자를 기록을 했지만 연간 기준으로는 적자였거든요. 1분기, 2분기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연간 기준으로는 2020년 적자를 봤습니다만은 올해 2021년은 연간 기준으로도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 부분들은 결국에 이제 LCD의 패널 가격의 상승세, 그 다음에 OLED의 출하량 증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실적적인 부분들이 올해 이제 흑자 전환하는 턴 어라운드 되는 그런 이제 원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그동안의 실적도 좋아지면서 계속해서 주가도 꾸준히 상승 흐름들을 이어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오늘 뭐 종목별 뉴스 나온 거 한번 같이 좀 체크해 보면 뭐 별 그렇게 크게 뭐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뉴스는 아니었는데요. 무신사 스탠다드 홍대에 투명 OLED를 공급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미래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런 이제 시대적인 그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OLED나 투명 OLED나 이런 것들이 비춰지는 거죠. 이런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투명 OLED나 이런 것들, 무신사 옷 매장에 이런 이제 OLED가 설치가 된다는 거죠. 이게 보편화되는 세상이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뭐 이런 OLED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 군데에서 다양하게 뭐 차량용 OLED도 마찬가지겠지만 전반적으로 이 쓰임새가 상당히 좀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이 OLED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면서 이 LG 디스플레이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의 장기적인 성장성도 상당히 밝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대형 OLED 쪽에서는 탑이거든요. 전 세계 탑입니다. 가장 이제 좀 앞으로 경계해야 되는 게 경쟁자의 출현이겠죠. 결국에 이제 중국 쪽에서 또 이 부분들을 추격해서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추후에 경쟁자가 또 생기면 아무래도 또 공급이 늘어나고 또 물량 공세하지 않겠습니까? 중국 쪽에서. 그럼 또 가격 떨어지고 그럼 수익성 악화되고 그런 부분들이 올 텐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 경쟁자의 출현이 없는 지금 상황 속에서는 뭐 LG 디스플레이가 거의 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소형 OLED 쪽에서는 삼성 쪽이 탑인데 탑이에요. 삼성이 좀 탑이었는데 그래도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애플의 공급을 본격화하기 시작을 하고 있죠. 작년에 2천만 대 정도의 애플 스마트폰에 OLED 공급했고 올해는 5천만 대 정도로 공급량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 중소형 OLED 쪽에서의 LG 디스플레이의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좀 개선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업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장도 그렇고 대부분 다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못 가는 거는 수급적인 그런 이제 영향이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수급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외인들, 개인들, 투신들, 기관들 이런 애들의 이제 사고 파는 그런 이제 형태를 말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이 5월 3일 날 우리나라의 공매도가 재개가 됐어요.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서 가장 이제 공매도가 많이 나온 종목 순위 상위에 항상 LG 디스플레이가 빠짐없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공매도 항상 상위 순위에 들어가 있었던 상황이었죠. 최근 들어서는 공매도나 이런 대차장고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줄어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지난주에
좀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일단 요거 보시면 공매도나 이런 것들이 지난 5월 3일 날 시작할 때 뭐 하루에 200만 주씩 나오고 그랬거든요. 100만 주씩 나오고 그랬는데 요새는 공매도가 그때에 비하면 뭐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에요. 대차 상세를 좀 보시게 되면 대차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좀 줄어 있어요. 5월 28일 지난주 금요일 날 보면 한 80만 주 정도. 대차라고 하는 거는 이제 빌려주는 거죠. 빌려주고 빌려가고 대여해주고 빌려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원칙적으로 무차익 공매도가 안 되니까 주식을 빌려와야 되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외국인들이 빌려줘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빌려다가 공매도를 쳐버리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종목을 끌어올린 주체가 누구냐면 외국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올려서 수익 헤쳐먹고 여기서 이제 물량 빌려주고 거기서 이자 받아 쳐먹고 공매도 떨궈서 또 돈 벌어먹고. 그러니까 뭐 올라가나 떨어지나 외국인들은 돈을 다 긁어먹는 그런 구조인데 어찌됐든 뭐 공매도 세력을 이기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런 이제 대차 잔고는 전반적으로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예요. 대차 잔고가 많이 줄었다는 건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빌려가는 수량이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공매도나 이런 것들도 최근에 순위에서는 조금 이렇게 멀어져 있습니다. 항상 1, 2, 3위 안에 LG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었는데 요새는 이제 저기 밑에 있죠. 그만큼 공매도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의미 있는 변화를 제가 말씀드린 게 지난주에 의미 있는 변화가 뭐냐면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된 거예요. 이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됐습니다. 얘네들이 얼마나 많이 팔았냐면요. 지난 이제 4월 26일부터 해서요. 하루 이틀 3일 뭐 해서 총 22일 동안 연속 매도를 보인 놈들입니다. 그런 애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 매수로 전환됐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 외국인들이 매수로 잡혔다는 건 공매도를 치고도 매수세가 더 강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공매도까지 포함한 집계라고 봐야 됩니다. 공매도를 포함한 총 집계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공매도 집계고 공매도가 얼마 나왔다는 거고 누가 뭐 몇 개를 쳤는지는 몰라도 외국인들이 많이 빌려갔는데 어찌됐든 이제 외국인들, 기관들, 개인들이 사고 판 하루의 합을 다 더해보니 외국인들이 매수였고 기관들이 매수였고 개인들만 팔았더라 이거인 거죠. 근데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난주 금요일 날 매수 전환됐고 오늘도 연속해서 매수가 전환되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공매도로 터져 나오는 매도 물량보다 이거를 넘어서는 매수세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거를 공매도보다 쉽게 말하면 이거인 것 같아요. 공매도가 100만 주 나왔다. 공매도 포함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100만 주였다. 근데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120만 주였다는 거죠. 100만 주가 어느 외국인들이 뭐 한 놈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JP 모건도 있고요. 뭐 다른 여러 놈들이 있죠. 모건 스탠리도 있겠고 뭐 골드만삭스도 있겠고 얘네들이 도합 공매도 포함해서 100만 주를 때렸는데 다른 뭐 CS라든지 노무라 증권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120만 주를 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도합 외국인들 매수 이렇게 잡힌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외국인들 그다음에 오늘도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됐다는 건 이제는 공매도를 쳐서 외국인들이 떨구려고 하는 그 수량을 압도하는 만큼의 어떠한 매수세가 있다라는 거죠. 매수세가 좀 더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매도에 대한 영향을 조금 털고 가는 지난주 금요일날 의미 있는 변화 이후에 오늘도 역시나 매수로 전환되면서 오늘도 이제 외국인들이 공매도가 줄어드는 공매도가 많이 줄었어요. 공매도가 많이 줄었고 공매도를 이겨내는 매수세가 존재한다라는 게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공매도 때문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못 갔던 영향도 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이어왔었던 부분인데 이런 상승 추세가 꺾인 것도 결국에는 공매도 영향 때문이고 이게 꺾이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기술적으로 보면 업황이나 이런 것들은 뭐 다 좋게 보는데 기술적으로는 이제 좀 쉬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국면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올라오더라도 이거 이상으로 또 올라올 수 있을지도 앞으로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위로는 이제 저는 24,700원 정도의 좀 저항대를 보고 있거든요. 24,700원 정도의 저항이 있고 아래로는 22,000원 정도의 지지 라인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상승 추세가 좀 꺾인 이후에 지난 5월 초에 상승 추세가 이렇게 꺾인 이후로는 좀 작은 박스권을 그려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요새 사실 이제 대형주들이 참 수익 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시장이 엄청나게 뭔가 잘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뭐 빠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뭐 주도주나 이런 것들이 크게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요새 이제 오죽하면 뭐 스펙 이런 것들이 날라다니겠습니까? 요새 뭐 보면은 어디 뭐 스펙이 상승률 거의 상위예요. 이런 스펙 기업 인수 목적 그런 이제 스펙이거든요. 이런 스펙이 움직여요. 그렇다는 거는 시장이 정상적이지는 않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 3일기업공사나 YBM넷은 이준석 관련 뭐 정치템하고 3일기업공사나 이런 것들도 이건 뭐 유승민 정치템하고 뭐 참 좋은 여행은 여행주고요. 뭐 정치템하나 뭐 이런 여행주들 오늘 뭐 5주들이 강하기는 했는데 요새 이제 스펙주들이 막 뛰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소형주나 뭐 테마주나 이런 쪽에서 액션이 많이 나오는데 대형주는 그렇게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신통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수익을 뭐 내기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타이트한 시장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도 공매도 영향이니 뭐니 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도 좀 정체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수익을 내기가 사실 쉽지 않은 국면에 놓여 있는 게 사실인데 지금은 밑으로는 무조건 한 22,000원 정도가 최대 이제 최후의 보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 깨지는 순간 전체적으로 이제 완전히 기울어져 버리는 거니까 어깨라서 이거 깨지는 순간 굉장히 좀 위험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요 상승 흐름들이 조금 더 간다면 24,700원 정도까지 그래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상방이고 외국인들도 매수 전환됐고 만약에 외국인들 매수하에 이 구간을 또 돌파하고 안착을 하게 된다면 이후에는 상황이 또 바뀌게 되겠죠. 근데 현재로서는 뭐 돌파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 안에서의 자그마한 박스권 흐름들로 조금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이 24,700원 정도를 좀 돌파해서 올라갈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좀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 밑으로는 22,000원 정도의 지지 라인을 계속해서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됐다는 거 그래서 공매도나 이런 부분들 외국인들의 공매도가 이제 좀 줄어들었거나 진정되고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안심하기는 이르죠. 언제라도 또 대차 확 늘어날 수 있는 거고 갑자기 또 공매도 막 치고 나올 수 있는 거라서 안심하기는 이르지만 현재로서는 그래도 좀 한시름 좀 덜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동안에 주가를 못 움직이게 만들었던 공매도세가 다소 좀 위축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LG 디스플레이가 반등 흐름들을 강하게 좀 끌고 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24,700원 돌파 여부들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돌파 못하면 그냥 계속 작은 박스권이에요. 타이트하게 갈 수밖에 없는 자리고 돌파하게 된다면 상황이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결국에는 이 위로 넘어서느냐 못 넘어서느냐가 앞으로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하나의 갈림길이 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혹시 이 밖에 또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 제가 뭐 꿀팁 하나 드리면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오시게 되면요 이슈 종목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가면 정말 다양한 종목들이 분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 또는 궁금하신 종목이 있으시면은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이슈 종목 분석 클릭해서 확인해 주시면은 궁금증 해결해 가실 수 있고요. 매일 아침 9시에 저희가 또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9시에 3종목씩 무료 추천주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 제시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도 홈페이지를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LG 디스플레이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